2025년 9월 2주차 아파트 시장 동향.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시죠.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데 왜 내 주변은 좀 잠잠하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지방 아파트는 괜찮을까? 이런 걱정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보고서 숫자 넘어있는 진짜 시장 흐름, 그 의미를 당신을 위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이번 주 보고서를 딱 보면요. 전국적으로는 소폭 상승이에요. 근데 그 속을 좀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서울은 계속 강하고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아주 크고요. 또 전세시장 움직임도 좀 미묘합니다. 맞아요.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가격 둘 다 조금씩 오름세를 이어가고는 있는데 특히 서울은 매매가가 벌써 33주 연속 올랐고 전세가도 31주 연속 상승 중이래요. 상승률 높은 곳 보면 강동구 0.46%, 동작구 0.44%, 성동구 0.43%. 특정 지역은 정말 뜨겁네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 배경에는 사실 여러 요인이 겹쳐 있어요. 공급 부족 우려도 있고 일부 지역은 전세 매물이 귀하잖아요. 또 시장에 돈은 여전히 좀 있고 여기에 일부 규제 완화 기대감 이런 것까지 살짝 더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이게 시장 전체가 막 달아올랐다 이런 느낌보다는요.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라든지 아니면 교통 좋은 대단지 아파트 이런 될성 부른 곳들 있잖아요. 네, 그런 곳으로만 수요가 아주 강하게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강동구 상승 같은 것도 아마 특정 단지들이 확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철저하게 차별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인기 있는 특정 지역, 특정 단지 위주로만 아주 뜨겁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그 서울 집값 상승 뉴스 헤드라인 보면서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고 느끼는 이유겠네요. 그럼 서울 바로 옆은 어떤가요? 경기나 인천 쪽. 거기도 이런 비슷한 집중 현상이 있나요? 경기 인천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거래가 좀 줄거나 좀 안정세를 보이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성남 분당 같은 곳은 0.39%, 또 광명은 0.33%, 이렇게 서울 접근성이 좋거나 뭔가 개발 호재가 있는 곳들은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요. 하지만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서울 핵심 지역하고 또 경기도의 일부 인기 지역, 여기를 딱 제외하면요. 수도권 외곽이나 5대 광역시 같은 지방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울산 정도만 빼고 대구는 마이너스 0.05%, 부산 마이너스 0.04%, 대전 마이너스 0.04%, 광주 마이너스 0.03%, 다 하락세죠. 그러니까 투자 수요는 좀 빠지고 매수자 우위 심리가 강해지면서 지역 간 격차가 확 벌어지는 거예요. 이 양극화가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계신 곳의 온도가 뉴스 헤드라인이랑 다른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양극화. 전세 시장도 좀 비슷한 흐름일까요? 서울 인기 지역은 전세가 오르는 걸 넘어서 아예 매물 자체가 씨가 말랐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네, 전세 역시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 광진구가 0.34%, 송파구 0.29% 올랐고요. 경기 광명 0.28, 하남 0.26. 이런 곳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신축이나 대단지 위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에 좀 가까워요. 지방 전세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울산을 제외하면 상승 동력이 많이 약해진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는 전세가 오르면 이게 매매가 상승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꼭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전세가 상승은 매매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일단 전세로 머물려는 실수요자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선호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해 보여요. 그렇군요. 단순히 전세 오른다고 매매 따라 오른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 그럼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거. 예를 들면 그럼 경기 인천이나 지방시장을 언제쯤 방향을 틀까요? 이런 질문이요. 이 답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결국은 변수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경기 인천이나 지방시장의 방향은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또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연말에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에 꽤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에 크게 좌우될 거예요.
특히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중소도시 중에 신규 입주가 많은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곳은 미분양이 늘거나 또 전세 물량이 확 늘어나면서 가격 조정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건 좀 위험 신호로 미리 인지하고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시장에서 어떤 뚜렷한 회복 모멘텀은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현재 시장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구도적인 공급 부족 이슈가 있고 정책 환경은 좀 불확실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수요가 서울 핵심 지역 그리고 일부 인기 단지로만 확 몰리는 현상 이게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뭐 분위기에 막 휩쓸려서 매수하기보다는 내가 실제 거주할 목적에 맞춰서 입지나 교통, 나중에 개발 가능성 같은 거 이런 걸 좀 냉정하게 따져보고 카드라 통신보다는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슬슬 겨울 시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또 단지별로 상황을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지금처럼 수요가 특정 서울 핵심 지역으로만 더욱더 강력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핵심 지역을 제외한 다른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 아파트들의 상대적인 가치는 과연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다음 저희 분석 시간 전까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